노트북 충전을 같이 해야 될까요? 뭐? 예, 노트북 충전이요. 네, 같이 하면 되지. 여기 꽂아.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잘 지냈지? 목소리 들려, 얘들아? 네, 잘 들립니다. 음. 자, 그러면 출석부터 한번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준이 아직 안 들어왔고, 그치? 그다음에 문은수 아직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종이 안 들어왔고, 정송주, 그다음에 김서연, 정희수, 김성훈, 양병호, 한성민, 그다음에 송주석, 이동훈, 그다음에 김민주. 지금 이야기한 학생들은 그 사이버 캠퍼스 학습으로 온라인 그 해놓은 걸로 들어와야 돼. 뭘로 해놨냐면 지금 온라인 6주차 2교시 출석으로 클릭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온 사람은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일정을 좀 공지하면 시험은 다음 주 요 시간에 온라인으로 볼 거야. 근데 온라인을 보는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거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뭐 시험이라고 해서 뭘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거, 지난번에 뭐 교란보고서 작성한 것처럼 어떤 미션들을 몇 개 주면 거기에 대한 교란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할게요. 그래서 뭐 시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게 부정행위나 이런 게 좀 온라인에서 하기가 좀 애매해서 좀 몇 가지에 대한 거를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작성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때는 이제 영상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교수님들을 보니까 뭐 지금 영상으로 연결하고 나서 뭐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그 작업하도록 뭐 하더라고.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쓸 수 있는 걸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가이드를 할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한 거는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 시험 출제 때문에 2주 동안 못한 거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6시에 그 2시간씩 보강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6시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 들어오고 실시간으로 하고, 또 교수님이 녹화해가지고 일정 이번 주까지 혹시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번 주까지만 그 수강할 수 있도록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들어오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6시에 다시 한번 내가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정리했던 거 6주차 정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이제 무선랜에 대한 걸 취약점 점검하는 뭐 가이드라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집에 있는 뭐 AP가 됐든 아니면 뭐 주변에 어디 카페를 가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AP가 되어 있는 설치에 있는 곳에 가서 AP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해주고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취약점, 예를 들면 뭐 패스워드 설정이 좀 미흡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결함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6주차 정리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일단 종필을 안 냈네. 교수님 저 제출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여기? 아 여기 그 썼어 직접? 그때 파일로 안 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음, 오케이. 이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첨부 파일로 해줘.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좋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럼 한번 알겠습니다. 종필이가 한번 그 6주차 정리한 걸 한번 얘기해봐. 네, 6주차는 보호구역 내 작업부터 해가지고 접근 권한 검토까지 진도가 나갔는데요. 보호구역 작업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 보호구역 내에서 비인가 행위 등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는 이제 그 작업에 대한 절차를 수립을 하고 주기적으로 기록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보호구역 내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은 뭐뭐 나눠진다고 했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어딜까? 어, 접근 권한이 필요한 곳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접근 권한이 필요한 곳이 어디야?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뭐 통제를 할 거 아니야. 서버실이라든가 어디? 아니면은 서버실 같은 곳일 것 음, 같습니다. 그치. 서버실이 되게 중요하지. 그치. 서버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서버실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IDC 센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규모가 큰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는 직접 IDC 센터를 막 거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쪽에 들어갈 때는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되게 철두철미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 이제 지금 뭐 전에 한번 이제 뭐 현장 실사로 가서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ID 센터가 춘천에 되게 잘 돼 있어. 완전히 요새처럼 돼 있어. 거기 한번 들어가서 시스템들을 봤는데 정말로 그 보안이 잘 돼 있다. 물리적 보안이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이제 평가 때문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보고 왔는데 가면 성 요새처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갔었냐면 뭐 네이버가 또 어디에 있냐면 안양에 또 평촌에 또 IG 센터가 또 있어.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데이터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무조건 다 있는 게 아니라 서버하고 보안 장비들이 좀 분리가 돼가지고 각각 운영을 하고 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또 교수님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이제 규모가 큰 사이즈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통제구역을 운영을 하는데, 통제구역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보안 때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들어가는 절차부터 정말로 되게 까다롭고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인적 보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유출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출입 또한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외부자가 왔을 경우 통제구역에서 작업을 할 경우 특히 더 민감하게 작업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로고 관리 같은 것들을 보고 정말 이 외부자가 와서 작업한 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좀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 어떤 로고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내부에 있는 직원이 동행하에 항상 상주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고, 그 다음에 또 CCTV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보호구역 내에 다 설치해서 어떤 이상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다 기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으로 이제 로고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다 되어 있다. 오케이, 잘했고, 그 다음에 2.4.6 한번 얘기해봐. 네, 2.4.6은 반출입 기기 통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보호구역 내에서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뭐 정보 시스템이나 저장 매체를 반입을 할 때 그 반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을 하고
그 해당 내용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반출입기기 할 때가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반입할 때는 다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새로운 어떤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돼.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에 대한 거를 검사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장비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안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된 장비들만 회사에 들어와서 설치가 하도록 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평가를 가서 보면 이제 새롭게 들어온 보안 장비가 있는지를 리스트를 달락해.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약점 진행한 자료를 달락해. 근데 취약점 점검한 자료가 없이 바로 시스템에 붙여가지고 사용한 경우는 결함 보고서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출입 관련된 기기 통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용하던 장비를 이제 갖고 나와야 될 경우가 있어. 그 통제구역에서 뭐 노트북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장비를 뭐 백업으로 뭐 한다든지 그럴 경우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출입 승인 절차를 갖고 나와야 돼. 왜냐하면 통제구역 내에 있는 장비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갖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입하고 출입할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쉽게 갖고 나오지 못하게끔 돼 있어. 그런데도 맘만 먹으면 빼돌릴 수가 있는 게 현실이야. 왜냐하면 내부자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통제구역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악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2중, 3중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우리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동료를 또 믿어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가족을 협박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유출되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데 내부자에 의해서 자료를 갖고 나오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다음에 뭐 ISMSP 개인정보 보험의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 방법 중에 뭐 위험을 회피할 거냐, 뭐 수용할 거냐 그런 어떤 관리적인 방법론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출입 기기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정말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중요 문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보안 검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반 사무 공간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노트북을 갖고 나올 때 제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교수님이 삼성전자 했을 때 뭔 일이 터졌냐면 노트북을 갖고 출장을 갔는데 노트북이 분실됐어. 근데 거기에는 회사 그런 관련된 거가 들어있었던 노트북이었거든. 난리가 났었거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안 정책이 외부 출장 갈 때는 빈 깡통 로봇, 포맷한 노트북에다가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가게끔 다 바뀌었어. 보안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또 지혜롭게 만들어야 돼. 그런 사례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안 쪽은 항상 지금 국제적으로 표준이 지금 어떻게 가가지고 어떤 물리적 보완을 하고 있고 조건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또 같이 공부하면서 가야 된다.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2.4.7 업무 환경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정필아 어디 갔어? 들리니? 얘들아 들려?
교수님 죄송한데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해봐요. 예, 깜짝 다음으로 놀랐네. 업무 환경 보안인데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PC나 아니면은 개인용 사무용 PC에서 개인 정보나 아니면 중요 정보가 노출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업무 환경 보안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 많이 봐야 될까? 많이 이제 뭐 인증 평가원으로 가면 뭐 어느 포인트를 많이 볼 것 같아.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는 이제 뭐 패스워드 같은 게 저장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개인용 PC에는 뭐 PC를 잠그지 않고 다닌다던가 그런 걸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설치해요. 그 인트라넷을 쓰다 보니까 그 솔루션에 기본적으로 개인 PC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깔려야 돼. 그게 안 깔리면 업무를 못 하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 N사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왜냐면 그 노트북 기본이 직원마다 두세 대씩 갖고 있어. 두세 대가 다 있는데 그거를 다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뭐 노트 PC나 이런 것들도 어떤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뭐 DLP 같은 거가 같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자료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 또 이제 업무 환경에 가보면 공용 프린터가 있어요. 이제 공용 프린터 같은 게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프린트를 하다 보면 막 에러나고 막 하니까 이면지 활용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출되지 말아야 될 개인정보나 이런 막 그 주민번호 나와 있는 것들이 문서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전부 다 결함으로 간다. 그래서 항상 그 사무 어떤 공용 프린트 있는 공간에서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많이 발생했었던 최근에 발생했었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용 팩스, 이제 민원 팩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는 민원 서비스가 많아요. 이제 뭐 검찰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뭐 어떤 사용 기록을 막 요청하고 막 해.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뭐 범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개인의 민감 정보인데 그런 것들이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다루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출력하거나 막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들이 미흡하게 되면 문제가 또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 환경에 있는 사용자 프린트에 대한 거. 그래서 프린트도 프린트 보안이 다 되어 있어요. 솔루션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의 프린트를 했는지까지도 다 관리하도록 돼 있어. 전에 뭐 N사 갔을 때도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조치하라고도 가이드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프린트까지도 어떻게 누가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까지도 다 검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하질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안 쪽은 뭔가를 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에 대한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쪽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이나 절차적인 걸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업무 환경에서 또 개인 PC 같은 경우는 잠깐 자리를 뜰 때도 어때요? 화면 보기가 바로 작동해서 로그인 못하게끔 하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례들 많이 봤을 거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확인했더니 동사무소에 있는 자기가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 옆에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PC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유출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조사해 보면 그 PC에서 뭔가 조회가 됐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안 했지만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PC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솔루션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자, 다음 이제 2.5.1 한번 얘기해봐요.
네, 다음은 사용자 계정 관리인데요.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에 대해서 비인가 접근을 통제를 하고 이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등록이나 뭐 접근 권한 등을 부여를 할 때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안 책임을 고지를 하고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 계정 관리는 이제 우리 보안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주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루트 권한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만들어서 주고 그 계정마다 권한을 여러 가지 접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전자상거래나 뭐 암호 이런 거 뭐 정보부 개론을 배웠으면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웠을 거고 뭐 강제적 접근 방법, 임의적 접근 방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론이 있는데 회사 환경에 맞게끔 그런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데이터 개인 정보가 들어있거나 민감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정말로 최소화시켜야 돼요. 특히 이제 어디서 문제가 많이 터지냐면 옛날에는 콜센터 콜센터는 개인정보를 봐야 상담이 되다 보니까 막 저번에도 이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센터에 있는 모 회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기업체 정보나 막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접수하는 사람이 쉽게 그냥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출력도 다 되는 거야. 프린트 보안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타고 서버에 접근하는 것들은 어떤 PC들이 접근하는지 그 PC에 사용자가 과도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으로 살피고 그 정책에 맞게끔 권한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계정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면 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거를 다 갖고 싶었는데 모든 거를 다 주면 안 돼.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주면 안 돼. 이것도 보안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적절하게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줘야 된다. 이게 과도하게 돼 있으면 심사 나가서 너무 과도하다 조정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계정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2.5.2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이제 사용자별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분할 때 식별자를 사용을 해서 할당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해당 식별자가 다른 사용자랑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유를 할 경우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 식별을 앞에 있는 계정 관리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런 식별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당성 검토 진짜 이 사용자가 정말 맞는 사람인지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접근 권한할 때 계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 시스템들은 IP를 지정해놔. 그 IP가 있는 PC에서만 접속해야 돼. 그러면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권한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공유해서 쓰는 팀들이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2.5.3 사용자 인증 한번 얘기해봐요. 사용자 인증은 이제 위에서 할당된 사용자 계정을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을 할 때 안전한 인증 절차랑 이제 강화된 인증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로그인 할 때도 뭐 횟수 제한이나 아니면 뭐 비정상 로그인에 대해서 경고를 준다든가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 인증은 뭐 계속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버실 같은데 또 관제 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에 다 접근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투팩트 이상, 투팩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디 카드로 접속하면서 그 다음에 뭐 생체 정보, 뭐 지문이나 지정맥이나 홍채나 얼굴 인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2개 이상 해야만이 접속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그 생체 정보를 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어. 쉽게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평가를 가다 보면 이제 생체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평가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외부자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항상 그런 철저한 어떤 사용자 등록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자, 다음 이제 비밀번호 관리 한번 얘기해봐요. 사용자 계정에 사용하는 비밀번호 등에 대해서 이제 해당 비밀번호를 법적 요구 사항에 맞게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외부 위협 요인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 회원 등이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 비밀번호는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요즘 시스템에서 패스워드 설정 방법을 해요.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좀 되게 약했거든요. 왜냐면 쉽게 자기 뭐 생일번호나 아니면 뭐 1, 2, 3, 4 뭐 그런 거를 막 넣어놔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시스템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비밀번호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아이디는 대부분 저장되어 있거나 뭐 누가 쓰는지 다 알 수 있는데 패스워드는 또 쉽게 또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비밀번호에 대한 설정부터 하고 뭐 실제 뭐 5회 이상 하게 되면 그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특수 계정하고 권한 관리 한번 얘기해봐요. 이제 해당 내용은 위에서 교수님께서 사용자 계정 관리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계정에 대한 권한을 이제 특수 목적을 사용하는 계정에만 이제 그 해당 권한을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를 하고 식별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수 계정이라는 건 아까 같이 이제 중요 시스템들에 접속하는 그런 계정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 이 중요 서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서버들을 정말 접근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한 사람만이 하면 또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잠깐 부재할 경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권한을 갖고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 2.5.6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위에서 일반적인 그 내부 정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특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을 경우에 해당 계정들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보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한 검토는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인사 발령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권한이 없어도 될 사람인데 그냥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중요 시스템들 아까 같이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개정은 정말 적절하게 배정이 돼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권한 검토들이 필요하다. 하여튼 잘했고요, 정필이가. 자, 쭉 보면 서연이 했었나? 네, 했었어요. 했었어? 이제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자료만 보려고. 오케이. 자, 서연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들었잖아. 네. 응? 이 중에 이제 좀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롭게 알게 된 거 없어? 다 아는 거였어? 웬만한 건. 얼마나 다 아는 거였어? 네. 오케이. 그다음에 태연아, 네, 태연이는 오늘 들은 것 중에 좀 뭔가 그러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어?
저는 2.4.6절에 그 반출입 기기 통제가 이제 보안구역 이제 출입을 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정보보호병으로 이제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복무할 때 그 핸드폰을 이제 갖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곳에 이제 많이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막 보안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기업이라든지 뭐 실제적으로 보안이 이제 중요하게 필요한 곳에서는 이제 자료가 또 유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호구역 안에서 이제 뭐 저장 매체라든지 뭐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제 이런 통제 절차를 좀 제대로 수립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정보보호연방 같은 어디 육군공군. 저 8사단에서 했습니다. 아, 육군. 네, 맞습니다. 그래. 아이고, 태연이 또 갔다 왔네. 하여튼 태연이가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잘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생이지만 지금 교수님하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뭐 얘기해주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야. 그리고 실제 그걸 갖고 평가하면서 그냥 결함 주고 온 것들이야,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갈 때쯤이면 뭐 ISMS든 뭘 받았던 회사들이 웬만큼은 다 잘 되어 있을까? 그만큼 뭐가 좋아진 거야?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즘 뭐 큰 사고들이 많이 안 나는 이유는 뭐야? 그래도 이 ISMS라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무방비의 허술하던 시스템들이 그냥 보안 장비도 투입하고 해가지고 그나마 좋아진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지금 2016학번이 제일 높은 학번인가? 하여튼 근데 2010년 정도 그때는 10년 정도 뭐 하여튼 그 2010년대 초반때 되면 막 맨날 개인정보 농협 사건 터지고 SK텔레콤 막 1,000만 명 유출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되게 허술해서 그런 거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근데 최근에는 어때? 보안 장비들이 막 좋아졌어요. 또 그 당시에 뭐가 또 많았어? 도스 공격. 도스 공격 가지고 어때? 서버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전체적인 인터넷 대란이 왔었잖아. 그치? 여러분들 기억나나? 인터넷 대란 같은 거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의 망이 그냥 다 죽어버린 엄청난 일이 터졌거든. 그러면 그 뒤에 뭔 일이 발생할까? 국가에서 이슈가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정보보호 전공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정보보호가 사고가 많이 안 터지고 하니까 그냥 정말 이 뜻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 근데 대부분 이제 어디로 몰리냐면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빅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려가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정보보호는 정보보호를 플러스해서 빅데이터나 지능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계속 확장해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적인 마인드를 갖고 뭐 시큐어 코딩 지금처럼 이런 어떤 시스템을 뭐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떤 보안을 갖고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민주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교수님이 랜덤하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잘 듣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하다 보면 좀 더 이해하는 게 좀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도 그 신학대학원 수업 듣는다고 했잖아. 그때 이제 교수님도 이런 방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야, 민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일단 업무 환경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제일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막 보안적인 부분에서 막 프린트 기기 또 개인 정보를 그냥 아무나 다 줄 수 있고
이런 등등등등 상황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업무 환경 보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듣고 있네. 그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주석이는 제출 안 했니? 주석이 안 왔나? 주석. 주석이. 중요한 않구나. 주석이 안 들어갔네. 안 올렸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물리적 보안의 이제 보호구역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봤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 보안은 되게 이제 쉬운 부분이지만 또 사고가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터지는 것이 물리적 보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 회사 가보면 많이 잘 돼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기업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 가보면 정말로 되게 허술해.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왜냐면 ISMS 대상이 아닌 데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업하게 되면 이제 회사 차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뭐 하나 좀 공지 좀 할게요. 뭐냐면 교수님 지금 이제 해외 취업 쪽 K모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 모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IT 보안 쪽에 추가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보려고 해서 해외 취업에 대한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금 뭐 신청한 사람들은 상관없고 신청 안 한 사람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특히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은 이제 이번에 그 교육과정 대상이고 2학년, 3학년들도 지금 예비자로 선배들하고 같이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은 좀 나한테 바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를 하냐면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제 여러분들 상담 카드를 좀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좀 학교 생활하고 취업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여러분들께 이거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늦었어. 내가 이번에 연구전 갔다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자기소개서 및 상담 카드라는 걸 내가 올려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게 오프라인이면 내가 쉬는 시간마다 같이 이제 상담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내가 뭐 쉬는 시간에도 같이 한번 상담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 좀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하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소개를 좀 한번 작성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작성해주고 자기가 졸업 후에 뭐 할 건지 요즘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 1학년 때 대학생활과 진로를 했고 이제 2학년들이 지금 커리어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목표 수립을 막 하고 해요. 물론 이제 3학년들도 작년에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졸업하고 나서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할 건지 목표가 있어서 준비하는 학생하고 그냥 졸업하는 학생하고 정말 차이가 많더라고. 또 어제 교수님이 2년 전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 한번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취업이 된 애들이 꽤 되더라고. 근데 아직도 취업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또 공무원 공부를 하겠대. 아니 2년 동안. 근데 그 친구는 그때 혁신성장 블록체인 과정을 되게 열심히 잘했어. 공부도 잘해가지고 교수님 봤으면 그때 조금만 눈높이만 좀 낮춰가지고 그냥 지금 블록체인 그때 업체도 인턴십 많이 나가고 다 받아준다고 했었거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지금 2년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 지금 블록체인 쪽에 인력 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되게 고가의 좀 연봉을 받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하고 살려가야 되는데
좀 교수님이 이제 요즘 이제 학생 지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좀 눈높이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교수님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끝나고 어디든 회사에 취업해서 가면 회사에 가면 그냥 놔두질 않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겠지만 거기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어때요? 지금 등록금 내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 그치?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현업에서 필요한 걸 알려주면서 월급이라는 돈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마인드를 좀 여러분들이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냐하면 조그만 어떤 중소기업에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배운 것도 중요하고 또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또 뭐가 돼? 경력이 쌓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는데 좀 모르겠어.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좀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쪽에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좀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공부하려면 대학원에 차라리 가. 공부할 거면 진짜 학교 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이 되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즘 이제 교수님이 인턴십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수님 이제 소개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 뭐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 자소서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좀 해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목표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좀 하고 실제 내가 달성 조건이 뭔지, 근데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어떤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걸 어떤 걸 해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바쁠 거야. 그래서 이걸 좀 기간을 좀 줄게요. 그래서 기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진로를 좀 통해서 갈 건지 한번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올려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 쪽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6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6년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글로벌 리더, 우리가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데 정말 글로벌 리더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는지, 이게 작년에 이제 모집 공고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600시간, 한 650시간 정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 시간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3월까지 애들 수업을 했어. 원래 이제 12월에 끝나게끔 이제 타이트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 5월 3일부터 이제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하고 이번 주는 이제 IT 스페셜 학생들 면접 볼 거고 다음 주는 보안 쪽 학생들 면접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요거를 좀 4학년들은 신청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 뭐 조금 비전이 아직 3학년, 2학년들은 한번 뭐 예비자 과정도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얘기를 좀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원 자격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되고 취업률은 거의 뭐 100%라고 보고 있어요.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가 있으면 다 하고 안 가는 학생들은 이제 국내 취업을 하려고 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취업은 다 되어 있는데 일본의 코로나 때문에 뭐 입국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국내 취업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유도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국내 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게 되면 국내 취업도 잘 되더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회사는 지금 한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괜찮다. 교수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고 이제 K무브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수업 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 투자가 많이 되고 그만큼 역량이 많이 개발된다. 그래서 이걸 했던 뭐 여러분들 선배 경혜 같은 경우도 교수님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이거 상담하고 해가지고 했던 학생이에요. 되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잘했어. 그래서
뭐 지금 웬만한 회사에서 다 데려가려고 막 서로 데려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부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을 보면 되게 잘해. 뭐 프로그램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하니까 업체에서 막 데려가려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정보부에 있는 우리 지도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한 건 뭐냐면 아직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특히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오프라인이면 상담하면서 많이 또 선배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 진짜 군대 가기 전에 수업도 잘 안 듣고 그냥 진짜 학사 경고 받으면서 다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돼가지고 이제 상담하면서 정신 차린 거야. 혁준이라고 있었는데 혁준이가 정말 아유 정말 공부도 않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 아니 4학년 때 이제 내 수업 들으면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거 해봐라 했는데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일어도 하나도 못했어. 근데 히라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일본 그냥 순수 일본 업체에 가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는 건 몰라. 아 이게 성적이 안 좋아도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지. 자기가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바꿔갈 수 있더라. 그래서 교수님이 이걸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아직 우리 4학년 중에 자기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사람, 여기 가서 평생 살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선배들 중에 이제 일기들 같은 지금 5년 차 정도 되니까 한 3, 4년 경력 쌓고 들어와서 국내 취업해가지고 더 잘 나가. 왜냐하면 생각해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일어 한국어 그다음에 프로그래밍까지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 게 경쟁력이라고 보고 또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걸 했던 것도 경험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여기에다 영어까지 더 잘하게 되면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아마 그런 어떤 쪽으로도 엄청나게 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젊잖아. 지금 20대잖아. 내가 20대로 가면 나는 이런 거 꼭 해. 왜냐면 글로벌하게 뭔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쭉 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비전과 목표를 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래 오프라인이면 여러분들하고 좀 상담들 좀 막 하면서 좀 더 좋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좀 이게 오프라인이다, 아니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좀 많이 못 해가지고 내가 조금 얘기했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AP 점검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미션 주고 오늘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 오후 5시, 아니 6시에 다시 여기로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들어오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영상 녹화한 거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면 돼요. 자, 한 10분만 쉽시다.
잘 쉬었나요? 그러면 이제 무선랜 공유했던 거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번 공유를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취약점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공지사항에 지금 뭐 올렸냐면 자기소개서 상담카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이거는 과제 등록을 잠깐 지금 할게요. 개인별로 5월 달까지 해줄게요. 5월 4일까지 성적 안 들어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 교수님, 지도 교수님 계시겠지만 같이 나랑 좀 진행을 좀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무선 공유.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근데 이제 취약점이 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성적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컨설팅이라고 이제 첫 번째 컨설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좀 실제 이제 조별로 다니면서 하게끔 미션을 주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디 같이 뭐 지금 다니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든지 여러분들 하는 걸 할게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교수님이 이게 예전에 이제 허브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했던 그건데 이게 뭐 취약한 뭐 공유 클랜 캠페인 해가지고 키사에서 지금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허브 학생들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유기 점검을 하는 건데 잠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공유기 점검할 때 이제 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체크 포인트가 8개가 있어요. 공유기에 대한 뭐 아이디 패스워드로 공유기 뭐 무선랜 접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패스워드 설정 안 해놓으면 누구나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패스워드 설정에 대한 부분들 자 이제 패스워드의 경우 뭐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패스워드를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8자리 이상 뭐 영어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까지 쓰고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우리 그 ISMS 지금 세부 통계 항목에 보면 패스워드 정책 있죠. 8자리 이상 영어,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 쓰는 그런 방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무선랜 암호화 수준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 여부 대부분 이제 공유 설정은 여러분들 웹사이트 접속해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원격 접속이 가능한지 DNS 변조 여부 불필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최신 펌웨어 설치에 대한 게 제일 안 되고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패스워드하고 대부분 보면 요 패스워드하고 요 2가지에 대한 게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걸 보고 하는데 이제 세부적인 이제 점검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자, 취약점 점검북을 보면 이제 19페이지를 이제 2015년에 기사에서 만들었던 내용이고 뭐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까지는 교수님 확인 안 했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공유 점검을 뭐 완벽하게 했다라고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ISMS 그거 본 거 있죠? 잠깐만 우리가 엑셀 파일 올려준 거 있었죠? 이건가? 아닌데 그리고 더 뒷페이지로. 뒤에구나. 페이지가 그 자료 공유. 자료인가? 네. 이게 원래는 PC에다가 다 올려놓고 하는데 지금 ISMS 필요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었어요.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있는 걸 보든지 이거보다는 그냥 ISMS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ISMS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했나? 이거였나? 이거 이거였나? 뭐냐? SNS는 열람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점검가입 못해놨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절차, 그래서 일단 사전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 아까 엑셀에 있는 것처럼 세부 뭐 통계 항목들에 대한 걸 하나씩 체크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은 나가기 전에 그 체크리스트들이 있어. 그리고 교수님이 요거 하나 또 파일 공유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자, 혹시 그 한기대 거 여러분들 보안운영관리 신청했나? 그 추가 점수 받을 사람들은 그거 좀 꼭 추가해서 들어봐요. 내가 뭘 올려줄 거냐면 웹보안 쪽에 있는 건데, 잠깐만.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그 PC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 안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 요거를 소개만 할게요. 이걸 뭐 하려면 뭐 한 학기 이상을 해야 돼서 먼저 웹서버 구축 보안에 대한 점검 안내서. 자, 키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안내서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사 사이트에 가서 자료실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사 사이트에 가서 자료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웹서버 취약점 어떻게 점검하냐, 네트워크 취약점 어떻게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점검 어떻게, 물론 2010년 거니까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또 최근 게 다른 어떤 항목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가보게 되면 이제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이 나와 있어요. 굳이 책 같은 거 살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어떤 포인트들을 막 점검해야 될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주요 기반 시설들, 실제 이제 주요 기반 시설들은 되게 690페이지나 돼. 690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만 다 다루면 웬만한 곳에 서버 관리나 이런 걸로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유닉스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즈 버전, 네트워크 장비들, 그 다음에 제어 PC, 그 다음에 PC 데이터베이스들, 이거에 대한 걸 하고, 각각 유닉스 서버에서 지금 보면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파일 디렉토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패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로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들 있죠. 그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거를 가이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유닉스 서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보면 계정 관리, 서비스, 패치 관리, 로고 관리를 막 한단 말이야. 패치 관리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보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시스템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나 패치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취약점 점검에서도 그걸 보여준 거고, 쭉 보면 그냥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체크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중요도가 상인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체크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해야 될 것들, 계정 관리, 파일 디렉토리, 서비스 관리, 패치 관리, 로고 관리. 그러면 컨설팅 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그냥 돌려. 그냥 우리가 이제 그 SK인포섹에서 했던 거, 뭐 여기 졸업생 김정은 학생이 이제 자기가 SK인포섹에서 하던 파일을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윈도우즈 환경에 의해서 돌릴 수 있는 걸 교수님이 좀 공유해 줄게요.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PC를 지금처럼 자가 점검을 하는 거야. 취약점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컨설팅을 개인 PC에 대한 컨설팅을 본인 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거를 돌리게 되면 윈도우즈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거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애들이 스크립트 코드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실제 루트 권한에 대한 것들은 점검 내용은 이거고 점검 목적은 뭐고 참고는 뭐고 어떻게 하는지 파일 점검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안 쪽 여러 가지 실습 환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좀 보고 지금 유니티나 솔라리스의 어느 부분을 가서 체크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보면 돼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90페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진짜 정확하게 다 숙지하고 있으면 웬만큼 실무에 가서 웬만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 한번 해봐요. 그리고 어디 갔냐? 그래서 이 점검 절차도 마찬가지 보면 이제 사전에 클린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ISMS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 기관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2단계는 이제 점검을 좀 진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DNS 파밍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잘 돼 있나? 잘 돼 있으면 동그라미, 안 돼 있으면 X. 그러면 안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점검 결과 보고서.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무선대는 WPA2 이상의 암호화 솔루션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뭐 WPA로 되어 있다 그러면 웹 뭐 이런 거 되어 있다 그러면 바꿔줘야 돼 이걸로. 그다음에 패스워드 설정 잘 되어 있는지 보안성 있는 패스워드냐 원격 접속이 되어있게끔 했냐 원격 접속이 된다는 건 뭐야 얘들아? 리스크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서버 관리나 이거 할 때 원격 접속을 가능하면 안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서버는 원격으로 접속하는 순간 사고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DNS 변조 뭐 체크되어 있는지 이걸 다 가보면 공유기 설정에 가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필요한 뭐 서비스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최신 파메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OX 그다음에 조치 내역을 써주면 돼요. 각각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보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커맨드 창에서 IP 컨피그를 해서 뭐 기본적인 뭐 게이트웨이나 IP 구성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자, 무선넷 접속을 통해서 암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웹이나 WPA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WPA2 이상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IP 타임에 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암호화 뭘 쓰고 있는지 그 WPA2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체크하면 되고 안 돼 있을 경우 이제 적용하도록 해주면 돼.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좀 안 돼 있으면 취약한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했다. 조치사항을 좀 같이 작성해주면 돼요. 집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집에 없을 경우는 뭐 주변에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그럼 내 기간을 좀 늘려줄게요. 오늘 하시는 학생들은 오늘 하고 시간이 되는 경우는 하고 뭐 안 된 사람들은 좀 주변에 어디 공유가 있는 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원래 조별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별로 지금 뭔가 진행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암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제 IP 타입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좀 인터페이스가 최근 거는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어드민이나 뭐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들 새 암호 확인 같은 것들 안 돼 있으면 하도록 해주고 원격 포트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게끔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 해주면 돼요. 뭐 공익이 원격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주면 되고 그다음 뭐 계정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보안 쪽에 와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굳이 불필요한 것들은 체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터넷 설정들 기본적인 걸 보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에 가보면 언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최근 게 아니면 결함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결함 보고서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시켜준다. 자,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나면 여기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이제 올려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사조가 불사조라고 했는데 조별로 진행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 양식을 좀 보고 한번 자기 거를 캡처해가지고 이런 거 체크를 해주면 돼요. 지금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 해주고 이제 뭐 고정 IP 쓰게끔 해준다든지 패스워드 안 돼 있을 경우 조치 사항들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조애들도 잘 만든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조별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데 원래 이제 1시간을 교수님이 이거 설명해주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다니면서 하게끔 이제 프리하게 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각자 집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걸 갖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OX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글자 표시가 아니라 점검 효과는 뭐 이런 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뭐가 부족했었다 해서 어떻게 했다. 결함 보고서까지는 쓰지 말고 요 대책 정도만 요 정도 샘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머지 하나 볼까요? 이 중에 이제 잘 돼 있는 걸 샘플링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사조건에 이것도 보면 자 이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각각 이제 어떻게 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5주 것도 잘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느낀 점까지 하고 이제 원래 이제 조별로 이렇게 선배들이 같이 했었던 거예요. 참 이거를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이제 나와서 발표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가 좀 늘려주게 해서 이따가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가 잠깐만 오늘 5시, 6시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한 파일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갖고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좀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조별 같이 해도 좋아요. 같이 해서 같은 자료로 같이 올려요. 혼자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집에 뭐 안 되어 있고 하면 한 명이 해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만들어서 같은 파일을 각자 올려주면 돼요. 각 조별로. 그래서 뭐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해도 좋고 혼자 하기 힘든 사람은 조별로 같이 해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작성해서 올리고 가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그리고 이따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케모부 이야기 했는데 케모부 관심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4학년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꼭 연락하고 교수님이 한번 이제 전화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상담하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해도 좋고 개인별로 해도 좋고 서로 이제 각자 진행을 좀 해서 올리고 있다 6시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6시에 보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6시에 와주면 좋고 가능하면 좀 참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혹시 뭐 수업 관련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거나 뭐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말이 어려우면 그냥 교수님한테 뭐 전화하든지 카톡을 주든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중간 강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수업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강의 평가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그거 보고 아마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반영해가지고 뭐 그거 여러분들 강의 평가 올려준 거 보고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좀 논의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 편차가 다르더라고. 어떤 학생은 만족하는데
어떤 학생은 또 불만스러운 게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아서 우리가 룰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좀 특별한 상황이고 또 교수님이 작년에 또 연구년이다 보니까 이 사이버 강의를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수업 진행에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욕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써주면 좀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 올려준 거 같이 공유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그걸 받아서 어떻게 수정해 갈 건지에 대해서 나도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가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또 시험에 대한 거는 이따가 다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따 6시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좀 참석을 해주고 뭐 부득이한 경우는 교수님이 이제 녹화한 거 올려주면 유튜브 올린 거를 보고 뭐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10시에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하는 방법은 교수님이 이제 다른 교수님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려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이 거기 올리면 거기서 직접 막 작성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스트만 할 것 같아서 그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교수님도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냥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딱 시간이 주어지고 30분 안에 30문제를 풀게 하는 객관식도 있고 그냥 30분 안에 주어지고 그 안에 올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오늘 오후까지 하는 수업에 대해서 정보보호관리처에 대해서 이해한 거에 대한 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다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만 하면 돼. 그래서 너무 시험에 대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받지 마라. 그래서 이해하고 뭐 정리를 잘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외워서 하는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암기는 의미가 없어요.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스킬을 좀 어떻게 익혀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출석 지금 안 돼 있는 학생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화면 공유해야겠다, 이것도. 출석이니까. 자, 출석 점검. 지금 다들 잘 되고 있고, 지금 오늘 문은수 학생 안 왔고요. 그 다음에 박종희 학생 안 왔고, 그 다음에 정희수 학생 안 왔고, 양병호 학생, 그 다음에 한성민 학생 안 왔고, 그 다음에 주석아 지금 새로 로그인을 좀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는 안 들었었네. 자,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부선nen에 대한 걸 좀 내가 보면 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 양식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선배들이 했던 자료 갖다가 활용해서 그냥 쓰면 돼요. 혼자가 힘든 경우 조별로 같이 해도 좋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자 진행하세요.